애플 비전 프로,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 같은 기기들이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경험을 선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컴퓨팅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혁명의 중심에는 바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죠. 이렇게 눈 바로 앞에 디스플레이를 두는 기존과는 다른 응용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지금 현재 전혀 다른 두 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몰입형 MR 기기와 증강현실 AR 글래스의 세계를 나누어 각자의 눈이 왜 달라야만 하는지 그 기술적 본질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기술의 공통된 시작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 기판이 유리에서 실리콘 웨이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전 유리기판 강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반도체 패키징에서의 유리기판의 경우 글래스 코어 기판과 글래스 인터포저를 통해 여러 칩들을 한 번에 자자작 붙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는 도리어 이 유리기판이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동일한 유리기판을 두고 상반된 시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산업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목적과 요구하는 기술적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도체 패키징에서의 유리기판은 칩을 직접 찍어내는 판이라기보다는 완성된 칩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지하는 인터포저, 서브스트레이트 역할로서 주로 고려되고 있는데요. 글래스 코어 기판의 경우 기존의 ABF 기판, 즉 유기물 기반 기판을 대체하려는 시도로서 칩이 직접 올라가는 서브스트레이트 역할을 하며 유리 재질은 더 얇고 매끄럽기 때문에 배선을 더 정밀하게 새길 수 있고 기판 면적도 훨씬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I/O 단자, 더 빠른 신호 처리에 대응할 수 있죠. 열이나 기계적 변형에도 강해서 대형 패키징, 특히 CPU, GPU, AI 반도체 같은 고성능 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 패키징에서의 또 다른 유리 기판인 TSMC가 열심히 개발 중인 글래스 인터포저는 칩과 기판 혹은 칩과 칩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 매개체인데요. 원래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CPU나 GPU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실리콘 인터포저는 크기와 비용에서 제약이 있었기에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글래스 인터포저이며, 유리는 실리콘보다 훨씬 크게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서 대면적 패키징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살린 것이죠. 다만 TSV 같은 초정밀 가공은 실리콘만큼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더 많은 칩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고속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AI 반도체나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첨단 패키징에 꼭 필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디스플레이에서의 유리기판은 각각의 픽셀을 만들고 제어하는 틴필름 트랜지스터 TFT 회로를 새겨 넣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MR, AR 기기는 눈 바로 앞에서 화면을 렌즈로 확대해 보여주기 때문에 픽셀이 촘촘하지 않으면 현실 같은 몰입감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작은 픽셀을 얼마나 빽빽하게 새길 수 있느냐인데, 보통 2000ppi 이상이 기준선으로 거론되고 연구 단계에서는 3000에서 4000ppi 같은 초고밀도 목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는데, 유리기판 기반 TFT 공정은 포토리소그래피 해상도에 제한이 있어 실리콘 CMOS 공정보다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밀도 디스플레이, 특히 AR, MR 기기에서는 눈 바로 앞에서 디스플레이를 보았을 때 모기장처럼 가로 세로 샤샤샤 까만 줄이 나타나 보이는 스크린도어 효과를 완전히 막기 힘들죠. 이 한계를 넘어가기 위한 해답으로 최근엔 실리콘 웨이퍼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엘코스, 올레도스, 레도스, 이 기술들 이름 뒤에 붙는 S가 바로 이 실리콘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 특히 엔비디아의 호퍼, 블랙베가 같은 GPU들이 HBM과 엮일 때 사용하는 인터포저의 경우 실리콘으로 사용되던 것이 오히려 유리의 사용으로 가는 반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기존 유리 기판에서 반대로 실리콘으로 가서 픽셀을 빽빽하고 촘촘하게 배치하는 걸 시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디스플레이의 이야기는 또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애플 비전 프로, 메타 퀘스트, 삼성의 프로젝트 무한과 같은 MR 헤드셋입니다. 이 기기들은 패스트루 방식으로 광학적으로 투명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는 외부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카메라 영상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최우선 과제는 완벽한 블랙을 구현하는 높은 명암비와 사용자의 움직임에 화면이 즉각 반응하여 멀미를 막는 매우 빠른 응답 속도죠. 이때 눈에 도달해야 하는 최종 밝기는 150에서 200니트 수준이면 충분하지만
렌즈 등 내부 광학계의 손실을 감안해 소자 자체의 밝기는 1000니트 이상까지도 고려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분야의 확실한 강자가 바로 올레도스입니다. 반면 안경처럼 생긴 AR 글래스는 완전히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여줘야 하므로 디스플레이의 빛이 한낮의 태양빛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죠. 이를 위해선 도파관의 엄청난 손실류까지 고려해 디스플레이 엔진 측에서 수십만 니트 이상에 달하는 극도로 높은 휘도를 출력해야만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가 바로 엘코스와 레도스의 주된 전쟁터이죠. 이제 이 두 개의 전장에서 각 기술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레도스는 실리콘 기판 위에 유기물 OLED를 증착한 자발광 기술인데요. 기존의 OLED의 장점과 같이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와 마이크로초 단위의 응답 속도라는 몰입형 환경에 최적화된 모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죠. 기술 방식에 따라 밝기의 한계는 크게 달라지는데 애플 비전 프로 등에 사용된 WOLED CF 방식으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 컬러 필터에서 발생하는 광 손실을 고려했을 때 효율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계속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죠. 반면 RGB 직접 패터닝 올레도스는 연구 수준에서는 1만에서 2만 니트급 시연이 보고되면서 밝기의 한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AR 글래스가 요구하는 수십만 니트급 밝기에는 여전히 도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코스는 외부 광원의 빛을 조절하는 반사형 기술입니다. 과거 홀로렌즈 1, 매직 리프 1 등에 채택되며 AR 시장의 주류를 이뤘지만 홀로렌즈 2가 레이저 빔 스캐닝 LBS 방식으로 전하는 등 현재는 시장이 다원화되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엘코스의 잠재력은 여전한데 특히 레이저 광원과 결합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레이저 빛은 퍼짐 정도, 즉 에텐듀가 매우 작아 구글과 메타의 새로운 AR 글래스에서도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웨이브 가이드 도파광과의 결합 효율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스템 전체의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 AR 글래스의 배터리 소모를 낮춰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도스는 무기물 LED를 사용하는 자발광 기술로 밝기 효율 수명 모든 면에서 이론상 가장 완벽한 AR 디스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첫째는 수많은 초소형 LED 소자를 한 번에 옮겨 붙이는 공정을 거의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아주 작은 빨간색 LED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상용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엔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방금 언급했던 웨이브 가이드 도파관입니다. 쉽게 말해 빛을 유리판 안에 가둬서 눈까지 데려오는 투명한 다리 같은 역할이죠. 원리는 전반사인데 마치 유리 속에서 핑핑 튀며 반사되는 핀볼처럼 빛이 유리판 안에서 갇혀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파관에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얇고 가볍고 대량 생산하기에 유리한 회절 도파관은 아직은 효율이 낮고 빛이 각도에 따라 분리되면서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색깔별로 갈라져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무지개색 줄무늬가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력 소모와 발열 관리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반사기아 도파관은 구조가 더 복잡하고 두께도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 얇고 세련된 안경 형태를 만들기에는 부담이 있죠. 도파관에서 중요한 개념이 앞서 언급드렸던 빛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에텐듀인데요. 물을 좁은 빨대로 쏘면 멀리까지 뻗어나가지만 넓은 분무기로 뿌리면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이 레도스 마이크로 LED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도파관에 넣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죠. 반대로 엘코스는 레이저 빛처럼 한 줄로 곧게 뻗기 때문에 도파관과 결합하기 훨씬 유리합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은 단일 기술이 독주하는 대신 각자의 길을 가는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몰입형 MR VR 시장은 올레도스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시스루 AR 글래스 시장은 엘코스와 레도스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현재 AR 기술의 가장 큰 병목은 디스플레이 엔진 자체가 아니라 빛의 대부분을 버리고 있는 도파관이라는 광학계라는 점인데 만약 도파관의 효율을 단 몇 %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디스플레이에 요구되는 가혹한 밝기 조건을 낮춰 전체 시스템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디스플레이 엔진의 성능과 도파관의 광학 효율 그리고 광원과의 궁합이 최종적인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기존의 디스플레이 개발과는 또 한 번 차원이 달라진 MR AR 기기용 디스플레이를 배터리도 오래가도록 하는 기술들을 적용하여 0.1%라도 더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오늘도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험하며 새로운 연구 개발을 위해 밤을 지새는 수많은 엔지니어 분들께 샤라웃을 보내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